낙은 별곡, 별곡이라. 이거는 시가 노래라고 하는 뜻이지. 그런데 낙은은 뭐야? 헌사한 조화옹이, 헌사한 조화옹이라고? 이 헌사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단스러운, 대단한 이런 뜻이지. 조화옹은 그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야.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상천을 빚어낼제. 응, 그러네. 만물을 갖다가 창조한 존재니까. 나그남, 응? 나그남? 나그네 나오네? 아, 여기서 말하는 이 나금별곡에서의 나그는 요 나그남과 관련되어 있나 보구만. 그런데 이 암은 커다란 바위라고 하는 뜻이잖아. 아, 그러니까 나그남이라고 하는 바위를 말하는가 보네. 그렇다면 이 나금별곡은 그러한 바위와 관련되어 있는 시가, 노래,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깊은 골을, 골이라, 골짜기겠네. 날 위하여 삼겼으니 삼기다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산천이라고 하는 곳의 한 사례로 나그남이라고 하는 곳을 생각하고 있구만. 봉우리도 빼어나고 천석도 기특하다. 천석이라. 이거는 시냇물을 말하는 거고 이 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를 말하는 거지. 아, 여기 봉우리, 천석, 빼어나다, 기특하다. 됐구네. 여기서 기특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고 특이한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빼어나고 기특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름답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될 거야. 아, 바로 요 나그남의 깊은 골짜기를 이렇게 묘사를 한 거네. 이 내용을 보니까 나그남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화자가 처한 공간인 거야.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네. 어와 주인옹이, 어와라. 이거는 와라고 하는 감탄사지. 이 옹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이라고 하는 한자지. 그러니까 주인 늙은이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명리의 뜻이 없어 명리라. 명예와 이익을 말하는 걸 거야. 그러니까 뜻이 없다라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에 욕심이 없다. 즉 무욕한 거야. 진세를 하직하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티끌, 먼지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티끌 같은 세상인 거야. 그래서 요 진세 그러면 인간 세상을 얘기하지. 하직하고 이별한 거야. 산속에 깃들이니 산속에 들어온 거네.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진세와 산속은 서로 대립적인 공간이 되겠구만. 그렇다면 이때 이 산속은 인간 세상과 대비되는 자연의 세계가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진세와 가까운 것이지 이 산속의 자연 세계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대상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리를 멀리하고 자연의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속세를 떠나가지고 자연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런데 대체 이 주인공이 누구야? 내용을 고려하면 이때 주인공은 화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화자가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한 거네. 그렇다면 이때 이 주인공은 바로 자아를 객관화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국 화자 자기 자신은 이 명리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 이런 것을 갖다가 멀리하는 무욕의 삶을 갖다가 살고 있구만 이 사람은. 내생에 단박한들. 단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욕심이 없고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이 단박하다라고 이거는 결국 삶에 대해서
총평을 한 거네. 내 분수인이 관계하랴 내 분수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적당한 한도다 라고 하는 얘기지. 관계하랴 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일종의 서리적 표현이네. 그러니까 자기의 단박한 그 삶을 자기는 적당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수용하겠다는 얘기네. 당연히 수용하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단박한 생애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구만. 농한제 맑은 창가에서 이거는 건물,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나타내잖아. 농한제라고 하는 집인가 본데? 창가에서 주역을 점검하니 주역이라고 하면 이거 유학 경전의 하나지? 점검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거는 뭐 읽다, 공부하다 이런 뜻일 것 같아. 소장진퇴는 소장진퇴? 이게 뭐야? 세상사가 변화하는 이치? 성훈이 밝아있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를 깨우친 사람. 훈이라고 한다면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이 밝아있고 밝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운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 낙천지명. 이것도 낙천지명은 또 뭐야? 여기 있네. 천명을 깨달아 즐기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름.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라는 얘기라고? 경계가 깊었어라. 경계라 함은 경고에서 가르치는 걸 갖다가 말하는 거지. 깊었어라라고 하는데 이 세라라고 하는 말은 구나라고 하는 감탄형 종결어미야. 따라서 여기에는 영탄법이 쓰였네. 그러니까 천명을 깨달아가지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은 아마 깊은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소장진퇴는 낙천지명은 성운이 경계가 밝아있다 깊었다 됐구네. 여기 소장진퇴하고 낙천지명은 요 주역의 내용이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세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주역의 내용인 것 같아. 그것이 바로 밝은 성운의 가르침이고 깊은 경계를 담은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역 내용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역 내용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소장진퇴와 낙천지명 이것은 아무래도 이 담백한 생애와 관련 있고 그리고 이 명리와는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둥근 구슬 희롱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둥근 구슬 이거는 이 환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 있지. 그리고 여기 롱이라고 하는 말이 관련 있는 것 같아. 이 둥근 구슬 희롱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농한제와 관련 있는 말인 것 같네. 말 있고 앉았으니 천군 얼굴에 몇 번이나 왕래하온고 천군 얼굴 이게 뭐야? 여기 있네. 천근은 양, 얼굴은 음을 의미한다고? 음양이 왕래하여 육체가 봄이 되어 완전하게 된다는 주역에 관한 식구에서 오는 말? 이 총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관련 있는 거구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음양에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 이거는 결국 자신의 삶을 평가한 말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고라고 하면서 의문문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결국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문문을 사용한 것 같아. 잠금을 빗게 하나. 금이라. 이거는 검은 거를 말하는 거지. 무릎 위에 놓아두고 평우조 한 소리를 보사에 섞어타며 조라든지 이 사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이 노래, 음악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은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이 노래를 갖다가 부르고 있네. 긴 가사 짧은 노래 나짓기 불러낼지. 그러네. 노래를 갖다가 부르고 있거든. 결국 요거는 검은 고 연주와 노래를 얘기하고 있구만. 유연히 흥이 나니. 유연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침착하고 한가롭고 여유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거지. 흥이 났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즐거운 것 같아. 세념이 전혀 없다. 세상의 생각이야. 결국 세속에 대한 미련 같은 거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얘기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명리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이게 명리의 뜻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거야. 결국 이 사람은 풍류를 즐기면서 바로 이렇게 속세를 벗어난 탈속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네. 남촌의 늙은 번님 북쪽 이웃 젊은 무리. 남촌의 북쪽 이웃 늙은 젊은 번님 무리. 됐구네. 송단에 섞어 앉아. 송이라. 소나무지? 아마 소나무가 있는 어떤 곳인가 보네. 섞어 앉아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깨. 어울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네. 차례 없이 술을 부어 두세 잔 기울이고. 차례 없이 술을 부었다? 격이 없네. 술을 부어 두세 잔 기울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서로 교류하고 있네. 함께 어울려서 교류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 하옵나니? 무슨 말을 서로 나눈 것일까? 앞론에 벼 줬소 뒷내 고기 맞네. 앞론에 뒷내에 벼 고기 줬소 맞네. 됐구나 역시. 춘산에 비온 후에 고사리도 살쪘다네. 고사리가 살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고사리가 풍부하게 피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네. 요거를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먹거리를 말하고 있네. 한중에 한이라. 이거는 한가하다 한자지. 이런 말씀. 소일에 족하거든. 소일이라 하면 재미 붙여 시간을 갖다가 보내는 거지. 족하다는 얘기는 뭐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런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무슨 말씀하고 같은 말일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겠네. 그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말씀은 사람들끼리 교류하면서 나누는 정담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구만. 분분하다라고 하면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것을 얘기하지. 큰 시비야.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갖다가 따지는 거잖아. 이거는 다툼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야. 귓결엔들 들릴 소냐? 소냐라고 하는 것은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역시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네. 여기에서 이런 말씀하고 이 분분한 큰 시비 이것을 대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분분한 큰 시비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고 분분한 큰 시비는 서로 대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슨 말씀하고도 대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시비는 속세에서의 다툼을 말하는 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로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세속적 다툼에 대한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네. 여기 깃결인데 들리소냐라고 했잖아. 들리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이건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거든. 아, 이런 식의 말이 있었지. 여기 뜻이 없다라고 했고 세념이 전혀 없다라 그랬어.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시비와 같은 말은 명리, 세념,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해당하 깊은 골에 낙대 메고 내려가며, 낙대라. 이거는 낚싯대겠네. 그러고 보니까 이 해당하는 물가에 피는 꽃이지. 이 사람은 낚시터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네. 어부사 한곡절을 사 노래를 얘기할 때 쓰는 한자지. 어부가 부르는 노래? 어부에 관한 노래? 뭐 이런 얘기인가? 바람결에 흘리 불러 목동의 피리소리에 넌지시 화답하니. 화답했다고? 그렇다면 이때 이 어부사 한곡조하고 목동의 피리소리가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음악인 것 같아. 어떤 음악이지?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묻혀 살고 있잖아. 아무래도 요 두 개는 자연 속에서 즐겁게 사는 그런 마음을 담은 음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 석양 방촉길에, 석양이라.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지. 방촉? 이거는 향기로운 풀이란 뜻이잖아. 걸음마다 더디어라. 더디다라고 하는 말은 느리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국 한가함을 행동으로 나타낸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 동풍이 건듯 불어. 동풍이 건듯. 동풍은 그 동쪽에 부는 바람인데 보통 봄에 부는 바람을 말하잖아. 건듯. 가볍고 살짝 이런 얘기겠지. 새우를 재촉하니 비네. 그러고 보니까 요 새우도 봄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소재야. 도롱이 걸치고서. 도롱이는 비가 올 때 사용하는 장비지. 바위에 앉으니 용면을 불러내어 이 형상 그리고자. 용면이라. 여기 있네. 송나라 때 화가? 여기서 그리고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낼 때 쓰는 그런 종결어미지. 이 형상? 뭘 말하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형상이라고 한 거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구만. 그림으로 나타내고 싶어? 이거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영욕이 불관하니. 영욕이라. 영하와 욕심을 말하는 거지. 불관하다라는 얘기는 관계없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세사를 내 알더냐? 알더냐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일 테니까 역시 서리적 의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네. 결국 이 세상을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여기서 말하는 이 영역이 곧 세상의 일이겠지. 이것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니까 결국 속세의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네. 이 세사를 내 알더냐라고 하는 말은 세상 일을 모른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요거는 세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인 거야. 세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거지. 결국 세념, 세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역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주육에 빠진 분들. 주육이라. 술, 고기지. 부기를 자랑마오. 부기를 자랑마라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주육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에서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속세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 부기를 자랑마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가 말하는 걸 거야.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하며 홍진이라 붉은 티끌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인간 세상을 말할 때 쓰는 말이잖아.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원에 주춤하니. 대루원? 뭐야 이거? 아 여기 있네. 이른 아침에 대궐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고? 대궐이라고 하면 벼슬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인 거지. 아 여기서 말하는 이 대루원에 주춤한다는 얘기는 벼슬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겠네. 아 여기 보니까 여름날 겨울밤 더운 길에 추운 새벽에 홍진간에 대루원에 분주하며 주춤이니 역시 대꾸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홍진간에 분주한다라든지 대루원에 주춤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속세에서의 삶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네. 자네는 좋다 하나. 좋다? 이 말은 오늘날에 말하면 좋다라고 하는 말이지. 굿 또는 뭐 like 이런 뜻이지. 내 보기엔 괴롭구나. 어허, 괴롭다라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네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네. 아무래도 이 자네는 여기서 말하는 주육에 빠진 그런 사람들 같아. 이 자네라고 하는 사람은 부귀, 홍진간에 분주하고 대루원에 주춤하는 거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겠지. 그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거를 갖다 괴롭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세속적 삶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네. 특히 여기 군화라고 그랬거든. 이거는 감탄형 종교론이지. 그리고 영탄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어저 내 신세를 신세라. 아무래도 여기서는 생활을 말하는 거겠지. 내 말할 테니 자네 듣소. 이 자네라고 하는 게 바로 시적 청자일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은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하고 있구만. 삼복에 열하거든. 삼복이라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는 거지. 열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덥다는 얘기 아니겠어? 백우선 높이 들고. 백우선이라. 아, 새의 흰 깃으로 만든 부채네. 아, 부채구나 이게.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 다리 펴고 누웠으니 안한한 이고동을 안한이라 편안하고 한가롭다는 얘기잖아. 편안하고 한가롭다. 이고동을 이고동?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거동에 해당하는 거겠네. 그러니까 이 백우손 높이 들고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에 다리 펴고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활인 거지. 더위 때의 생활인 거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 누가 결을 쏘냐? 결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서리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네. 동지밤 눈 오는 후에. 동지라. 이거는 겨울을 대표하는 그러한 절기지.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도도배고 해돋도록 잠을 자니 편함도 편하시고 그 다음이 있을 소냐. 아 편함도 편하다. 뭐가 바로 요것이 이런 얘기가 되겠네. 고난함이 있을 소냐? 역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서리법이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은 대꾸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삼백에 열하거든 동짓밤 눈 온 후에 백운산 높이 들고 바람 부는 창가에 길에 다리 펴고 누워서 더운 밤 이불 덮고 목짐도 베고 해돋도록 잠을 자니 안안한 이고동을 편함도 편하시고 그 누가 결을 쓰냐 고단함이 있을 소냐 이 이쪽에 대꾼 거지. 그렇게 본다면 삼복에 열하거든 동짓밤 눈 온 후에 이거는 다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백우선 높이 들고 바람 부는 창가의 길에 다리 펴고 누웠다라든지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짐을 걷어매고 해돋도록 잠을 잔다라고 하는 이것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인 거야. 그리고 안안한 이고동 편안도 편하시고 요거는 그 화자의 상태를 직설적으로 말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화자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어찌 보면 이거는 일종의 자부심을 갖다가 드러낸 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러한 화자의 생활은 이러한 그 주육에 빠진 사람들과의 생활과는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대립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삼공이 귀하다 하나. 삼공이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말하는 거지. 아주 높은 벼슬을 말하는 거야. 나는 아니 바꾸리라. 아, 이거는 아마 내 생활과 이런 말을 갖다가 보충해 가면서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삼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리라 그랬으니까 의지를 다지고 있어. 갑을 쳐 비기려면 황금인들 당할 쏜가. 당할 쏜가라고 하는 얘기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의문이겠네. 그렇게 고려하면 이때 이 비기려면이라고 하면 비교한다면 이런 뜻이겠네. 그러니까 갑을 쳐 비교한다면 황금인들 내 생활을 이렇게 보충해가면서 읽어야 되겠네.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를 부러워하며 팔진미라고 하는 얘기는 수많은 맛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진수성찬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부러워하며 험배옷 알맞으니 비단가져 무엇할꼬 무엇할꼬 라고 하는 얘기는 소용없다 라고 하는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서리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네.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보리밥, 험배옷 요거는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옷과 밥인 거야. 다시 말하면 소박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팔진미하고 비단은 화려한 세속적 삶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리밥이라든지 험배옷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반대로 팔진미라든지 비단은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속적 권력이라든지 세속적 부라든지 세속적 욕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은 이 자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가르치는 내용이네. 훈계하는 거네. 이 부분을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처한 공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자연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 자신의 그 은거생활,
자연에 묻혀서 사는 이러한 생활을 갖다가 총평하고 있는 거지. 뭐라고? 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분수에 맞는 삶이다 라고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자신의 그 자연 속에서 삶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 남들에게 훈계 또는 경계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나눠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 한마디로 이 작품은 자연에 응거하며 한가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다시 말하면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갖다가 그리고 있고,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